자기소개에서는 예, 예. 이제 나에 대해서 적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에 대한 팁을 그러면 한번. 네. 그 이력서는 사실 봐도 문서가 딱딱해요. 네. 디테일하게 정보를 담는다고 생각하면 네. 자기소개서는 이 팩트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성장 배경에서 네. 난 유복하기 잘해. 네. 이러면 안 돼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안 와도 거 아니에요? 됩니다. 네. 지금 부모님의 어떤 스펙을 묻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소개서라는 걸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팩트가 있잖아요. 네. 팩트를 기반으로 내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술을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항상 문서에서 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독성입니다. 네. 사실 딱 들어와야 돼요. 네. 들어오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키워드를 좀 줘라. 제목을. 심사하러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냥 네. 나눠주잖아요. 네. 사실 미리 나눠주는 기간도 있지만 급하게 채점하는 기간도 있다고요. 그쵸. 그 당일 그러면은 나쁘죠. 스토리가 길면은 센텐스가 길면은 읽기 힘들죠. 숨이 차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드를 이렇게 꼭 쓰셔서 이렇게 강조하는 문장 한 문장을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짙은 기왕이면 짙은 글자로 하면은 다르게 좀 보이거든요. 싹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독성. 뭐 그리고 진짜 뭐 정말 뭐 이런 수식어라든지 네.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통일성, 문서의 통일성도 또 중요한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가운데 정렬로 가다가 네. 양끝 정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칸도 보면은 기왕이면 칸을 똑같은 그 배 비율로 맞추는 게 좋은데 그쵸. 어떤 그 문서를 봤을 때 호감이 있는 문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간결해야 되고 네. 깔끔해야 돼.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지원 동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잖아, 리더들은. 네. 근데 심지어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회사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네. 우리 회사가 증명한 어떤 팩트를 잘 해주면 그럼 이게 직무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무엇을 열심히 할 네. 거냐라는 어떤 디테일한 지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내가 쓴 이력의 그 정보를 좀 가져와서 회사에 대한 내 직무를 같이 그렇죠. 연결시켜서 그렇죠.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탁탁탁 써주면은 맞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팩트를 기반으로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네. 정말 회사에 연계해서만 쓴다면 네. 최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네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거를 딱 어필을 잘해야겠네요. 뭘 잘할 수 있고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뭐 인품이나 이런 거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문서상에서 매력을 어필해야지. 그 인품은 문서에서 나온다. 문서에서 나온다. 회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는 게 가장 알아야 중요하네요. 됩니다. 심지어 면접에 가서 저는 첫 번째 네. 고정 질문이 있죠. 왜 지원하게 됐어요? 입사 동기 무조건 묻잖아. 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거 제가 무조건 묻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네, 좋습니다. 면접 이야기 그러면은. 네. 이 면접 너무 중요합니다. 네. 사실 면접이 정말 취업의 핵이다. 면접은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 자신감.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요즘엔 사실은 뭐 막을 치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음성에서 자신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로 나오거든요. 면접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지루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미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숙지해라. 뭔가 동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썼지? 기억이 안 나면. 네, 그러면 안 돼. 동공이 흔들리면 안 돼,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경험인데 화면 앞에서 말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네. 훈련입니다, 모든 건.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지만 학생들한테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모니터예요. 촬영을 해줘요. 야, 너 실제로 이렇게 쳐. 피아노 뭐 자세가 막 뭐 허리가 이럴 때도 있고 막 얼굴 찡그릴 때고 별 이상한 게 있듯이 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선임이 물어봤을 때 굉장히 자신 있고 표정도 좋아야 되거든요. 표정이 막 안면 근육이 이렇게 마비되는 친구도 봤어요. 네. 아니면 막 어디를 계속 만지는 친구들도 네. 있고, 제가 가상 면접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벌어지거든요. 모니터를 꼭 해보시고, 아니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그쵸.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뻔하잖아요. 지원 동기 나올 맞아요. 것이고. 회사를 뭘 아냐. 네. 그 회사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뻔한데 질문은 네. 그걸 어떻게 자기가 어필을 하는지 많은 연습을 하면 연습한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죠. 그럼 또 가산점이 붙어요. 말 못해도 돼요. 네. 어떤 스킬을 보는 게 아니고 준비. 이 사람 준비성을 보는 네. 겁니다. 준비성을. 그래서 그런 자신 있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과정적인 측면, 잘 준비가 돼 있다. 이걸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예술도 뭐 내가 할 때는 내 뭐 흥에 겹든 아니면 내 감정에 취하든 네.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나 이거 맞아요. 분명히 잘하고 있어. 네네네. 하지만 네.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네. 완전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었을 때가 그럼, 90% 이상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배우들도 보면은 다 자기 직접 찍어보고 이렇게 그럼요, 연습을 그럼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면접인 거죠. 네네네네. 카메라를 응시를 똑바로 하면서 답해보고 네.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연주, 역사상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연주들은 네. 정말 객관적인 연주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는 듯한 연주. 이게 정말 연주에서도 훌륭한 연주가 되듯이 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니터해서 제 3자 입장. 3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어느 장르든지 객관화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네. 모니터만이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큰 교훈이 된다. 네, 그래서 면접도 꼭 모니터 연습을 네. 해보시라고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취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